Phase lock 99%, link is stable. I see you. I see you.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 영화는 아바타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영화로 2009년에 개봉해 2022년 11월 기준 총 29억 달러라는 역대급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다음해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총 9개 부분에 후보 지명이 돼 미술상, 촬영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바타는 개봉한 지 1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한데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아바타 물의 길을 기념하여 왜 아바타는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바타의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는 장애가 있는 전직 해병으로 나비족의 고향인 판도라 행성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광석 언옵테니움을 추출하기 위한 팀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설리는 그레이스 박사가 이끄는 팀의 일원으로서 나비족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에 자신의 뇌를 싱크시켜 그들과 교류를 하며 평화적으로 나비족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설리는 나비족 추장의 딸인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인간 침략자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카혼타스나 늑대와의 춤과 흡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바타는 원주민과 침략자, 즉 나비족과 인간과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메시지는 더욱 급진적이며 명확하죠. 그리고 아바타는 기존 영화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3D 영화나 방송물을 제작하는 곳을 찾을 수 없지만 아바타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3D 광풍이 불었었죠. 그런데 3D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어릴 적 빨간색과 파란색 셀로판지를 댄 안경을 끼고 놀이동산에 있는 입체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본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인기였지만 성인 영화에 3D 기술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3D 기술을 살려낸 것이 제임스 카메론이었죠. 카메론은 디지털 3D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3D 촬영으로 풍부해진 화면의 입체감과 넓어진 스케일을 통해 총 천연색의 화려한 판도라 행성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바타는 퍼포먼스 캡처라는 기술을 적용해 제작된 영화로 기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들과는 차원이 다른 리얼함으로 관객들이 온전히 영화 속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이나 로버트 저메키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영화에서 이미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 CG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캐릭터의 움직임과 표정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된 CG 캐릭터를 현장에서 볼 수 없어 상상에 의존해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바타는 이 모션 캡처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더욱 사실적인 배우들의 움직임과 연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론이 고하는 이 시스템은 배우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CG 캐릭터와 배경을 현장에서 보면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배우의 얼굴의 생김새와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기록할 수 있어 더욱 사실적인 CG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죠. 아바타에서 시작된 이 기술은 현재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혹성 탈출, 그리고 MCU의 헐크나 타노스 등 수많은 영화의 모션 캡처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D 촬영 기술과 퍼포먼스 캡처는 영화 기술을 진입시켰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을 넘어 영화를 체험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영화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보다 단순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죠. 이야기의 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인 스토리텔링에서 나옵니다. 아바타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매력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뛰어난 영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바타의 스토리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유럽 이민자를 다룬 과거 수많은 서부국을 우주로 확장한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아바타의 스토리텔링은 왜 훌륭한 것일까요? 아바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시각적 쾌감을 넘어 가슴속에 남는 깊은 울림이 존재합니다. 본작은 외계 종족과 인간이 싸우는 전형적인 SF 영화의 틀을 가지고 우리 사회 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나 침략 전쟁과 강제 이주 혹은 학살, 그리고 환경 파괴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판도라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바타는 공감되는 스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실 영화에서 공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그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면 그가 겪는 모든 사건이 강 건너 불구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에 동화되는 과정을 초반 1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집중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는 상당한 모험입니다. 서사에 투자되는 시간에 대신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흥행에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었기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했습니다. 본인이 제작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평상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제임스 카메론은 아바타가 개봉했을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정리해보자면 아바타는 2009년에 개봉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가진 영화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관객들의 체험을 극대화하는 3D 촬영 및 상영 기술의 개발과 CG 캐릭터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통해 밀도 높은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미와 감동,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하는데요. 속편의 재앙이라는 별명답게 전편보다 완성도 있는 영화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